오늘도 앞이 안 보이네요. 뭐를 어딜까지 기를 것인가. 날이 춥구만. 추워. 가자! 영화관으로. 네, 안녕하세요. 찌라는 사람. 셀프 줌. 그래, 이렇게 조그만데 줌까지 달면 너무 좋지. 너무 좋지.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육루갑 시사회가 무사히 잘 끝났고요. 집으로 가서 싱글즈 북로그 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실주입니다. 네, 난생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랑 인스타 라이브를 난생 처음은 아니구나. 네, 이 라이브 방송을 켠 이유는 좀 소통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.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지? 소리... 코코가 지간염이 걸려서 네카라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안녕. 종의 기원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건 아무래도 저작권에 걸릴 것 같긴 한데,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공 유진의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이 돼요. 피냄새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. 잠에서 깨서 이 방 안을 둘러보는데 침대, 옷,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에 적셔져 있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근데 딱히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, 전날 밤에. 그래서 밑에 층을 내려가 봤더니 누군가가 죽어 있는 거죠. 바로 유진의 어머니였습니다. 근데 유진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그래서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면서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된 일인지,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,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외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건지를 찾아가는 내용인데, 유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코패스적인 인물로 보여져요. 처음에는 조금 이 글에 집중하기 쉽지 않았어요. 왜 내가 사이코패스의 이야기를 봐야 하지? 그리고 이제 이 유진이라는 인물이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. 내가 어머니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,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행동들, 이런 살인자의 변명을 듣는 게 불편했어요. 보다 보니까 점점 이 얘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왜 빨려 들어가게 되냐면, 유진이란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였는가, 아니면 만들어진 사이코패스인 건가, 이런 거를 찾아가게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.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흥미롭다고 느꼈거든요. 과연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, 혹은 고쳐질 수 있는가 고쳐질 수 없는가.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심리학 박사를 하고 있죠. 그런 이모가 이 주인공의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고, 그걸로 인해서 주인공의 인생이 많이 갈렸다라고 이 소설에선 보여져요.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질렀지만 그 사건들을 숨겨가는 과정 안에서 매우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. 특히 이제 이모가 집에 찾아왔을 때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데, 그 어머니의 행방을 답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성적으로, 그리고 논리적으로, 그리고 의심받지 않게 매우 논리정연하게 하는데, 그 모습도 조금은 매력적이다라고 저한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여담이긴 한데 성인 심리검사를 받았는데, 그 이유가 바로 이 종의 기원이란 책 때문이었고,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인데 이 주인공한테 매력을 느끼는 제가 좀 이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이제 심리검사를 받았었습니다. 물론 결과는 아주 정상이라고 나왔고요. 네, 혹시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봐, 이게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성인 심리검사 이제 표입니다. 헬로 스마일 종합 심리 평가. 헬로 스마일 이거 뒷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. 제가 직접 제 돈 내고 받은 심리 검사입니다. 여기 지일주 써있죠. 지일주 만 31세 때니까 3, 4년 전에 받았던. 네, 아무튼 그냥 뭐 이런 검사를 받았다. 네. 이 주인공이 이 사건을 저질러 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중요한
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찾게 돼요.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일기장을 현재부터 과거로 조금씩 거슬러 가면서 일기장을 읽게 되는데,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새롭게 접하게 되고, 이제 주인공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. 내가 이렇게 된 건 나의 기질이 그래서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지. 물론 핑계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었던 건 이 책의 후반부예요. 중반부를 지나면서 내용이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. 그 긴장감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해요. 제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, 야, 제니아 킴님, 증오심을 가끔씩 품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뭔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라. 전 여기 작가의 말이 매우 인상 깊었었어요. 악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악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, 그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. 누구나 악한 마음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하지만 그 악한 마음을 실제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본성이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너무 진지한가? 이런 게 이렇게 진지해도 되나? 이게 이렇게 진지해도 되나 모르겠네. 야, 어떻게 잠깐 코코라도 데려와야 되나? 일단 제가 종의기원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. 퍼펙티아님, 퇴근길이라 집중이 안 되시. 지금 퇴근 시간이구나. 다음에는 좀 더 늦은 시간에 해야겠네요. 라이브를 하려면. 그죠? 다음 책은 뭐로 하지? 제가 생각해 볼게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코코야. 안녕. 안녕하세요. 강아지한테 그렇게 큰 흥미가 없었는데, 아는 지인분이 이제 코코를 못 키우게 돼서 이제 제가 대신 코코를 받게 되었는데,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얘가 너무 좋아져 버린 것 같아요. 아이고, 코코 갈래? 코코 딴 데 갈 거면 저거 네카라 해야 돼. No! God, please, no! 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왜 이렇게 귀엽냐?